오늘은 여러분의 아침 습관 단 하나만 바꿔도 혈압, 혈당, 그리고 뱃살까지 한 번에 정리되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약도 아니고 보약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것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무겁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몸이 이상하게 둔한 느낌. 밤새 푹 잤는데도 피곤하고 기력이 안 돌아오는 날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순환이 멈춰버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은 빠져나가고 피는 끈적해지며 혈관은 좁아집니다.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배는 더부룩하고 부종이 쌓이면서 결국 뱃살로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이에요. 에이, 짠물이 무슨 건강에 좋아요?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은 의사와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소금이야말로 혈액순환의 스위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을 몸속 구석구석까지 끌고 들어가는 건 나트륨과 미네랄의 힘이에요. 즉, 물이 그냥 통과하지 않고 세포 속까지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좋은 소금, 한 꼬집을 더한 따뜻한 물 한 잔이 훨씬 더 깊게 그리고 빠르게 몸을 깨웁니다. 이 한 잔이 몸속의 순환을 켜는 첫 스위치가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붓는 분들께는 특히 효과적이에요. 심지어 하루 한 잔, 7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소금물 한 잔의 과학적 비밀을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왜 의사들이 이 방법에 주목하는지,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또 어떻게 마셔야 혈압, 혈당, 뱃살이 한 번에 정리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직접 경험한 변화와 시청자분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잔이 평생 건강의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면 아직도 짜서 혈압에 나쁘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런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소금은 분명히 혈관을 상하게 하지만 반대로 좋은 소금은 혈관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압 조절은 단순히 염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 균형의 문제예요.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전기로 움직이는데 그 전기의 스위치를 켜는 성분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적당히 있어야 물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고 노폐물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염식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염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소금이 모자라 하고 신호를 보내며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오히려 더 높여버려요. 즉,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혈압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역설적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덜 먹기가 아니라 제대로 먹기예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진해진 피가 희석되고 혈관이 확장되며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대의 연구에서도 아침 공복에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소량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8mmHg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혈압 변동폭이 줄고 아침마다 급격히 치솟는 모닝 하이퍼텐션, 즉 아침 고혈압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이 되살아난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따뜻한 소금물로 스르르 풀리면서 피가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던 분들이 이 습관 하나로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시청자 한 분은 70세 남성인데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마신 뒤엔 머리가 맑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셨어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속 순환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물 한 잔은 아침 혈관의 시동 버튼이에요.
이제 혈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소금이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면 소금 속 나트륨은 그 열쇠 구멍을 열어주는 전기 신호예요.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세포막의 전이차가 무너지고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문이 안 열립니다. 결국 포도당이 피 속에 떠돌며 혈당이 높아지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나트륨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혈당이 불안정하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염분을 섭취한 사람들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식후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바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식후 졸림이나 폭식이 줄어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이 습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금이면 다 같은 소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제염은 거의 염화 나트륨 99%로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진짜로 혈관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게랑드, 소금처럼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 소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세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좋은 짠맛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짠맛은 혈관을 자극하고 피를 끈적이게 만들지만 좋은 짠맛은 혈관을 살리고 세포를 깨웁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이 좋은 짠맛을 활용하시면 몸이 훨씬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바로 뱃살과 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소금물이 살을 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지방을 녹이진 않지만 몸의 순환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어들게 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물을 저장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고 배가 더부룩하고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소금물은 신장에 물 들어왔어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잉여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이게 바로 부종이 빠지는 원리예요. 한마디로 몸이 물 저장 모드에서 순환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또 하나, 소금물은 장을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따뜻한 소금물이 위를 지나면서 장의 연동운동을 유도해 숙변을 밀어내죠. 실제로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분들 중에는 3일 만에 변비가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비워지면 복부 팽만이 줄고 허리둘레가 자연스럽게 줄어요. 2021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의 연구에서도 공복 소금물을 2주간 마신 사람들의 허리둘레가 평균 2.3cm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도 식단 조절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소금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만 넣으면 지방 대사가 더 활발해집니다. 레몬 속 구연산이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제 시청자 중 한 분은 70대 여성분인데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에 레몬을 몇 방울 넣어 마셨더니 3주 만에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운동 안 해도 배가 가벼워졌어요. 화장실도 잘 가고 오후 졸음도 없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따뜻한 소금물이 장의 리듬을 살리고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고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몸의 전체 회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몸은 저절로 살이 잘 안 붙는 상태로 변합니다. 마치 막힌 하수관이 뚫리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순환이 원활하면 지방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물 한 잔을 몸의 리셋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그 한 잔을 꾸준히 마시면 혈압이 잡히고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과 붓기가 함께 정리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다이어트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단돈 0원,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단 반드시 천연 소금을 선택하고 물은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그 한 잔이 혈관에 시동을 걸고 장의 리듬을 깨우며 몸의 회로를 켭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몸이 바뀌고 한 달이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소금물이라면
당장 따라 해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소금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소금은 아무거나 써도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말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좋은 소금 한 꼬집. 끝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바로 몸의 스위치를 켜는 황금 비율이에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네 하는 정도면 딱 맞아요. 너무 뜨거우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너무 차가우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정제염, 즉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하얀 소금은 99%가 염화나트륨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하면서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모두 사라진 상태죠. 이런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세포를 탈수시킵니다. 반면에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프랑스 게랑드 소금 같은 자연 그대로의 소금은 다릅니다. 이 소금에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도와주며 세포 속 수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금을 생명소금이라고 불러요.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무려 84종의 미네랄이 들어있어 식용 미네랄 보충제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둘째, 소금 4분의 1티스푼, 즉 한 꼬집 반 정도를 넣습니다. 셋째, 숟가락으로 잘 저어 완전히 녹여주세요. 넷째, 공복 상태에서 양치 후에 천천히 마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예요. 단숨에 들이키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차 마시듯이 2, 3분에 걸쳐 목 넘김을 느끼며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신 뒤에는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 15에서 20분 정도는 쉬세요. 이 시간이 바로 몸이 시동을 거는 황금 시간입니다. 위와 장이 깨어나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관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소금물 레시피를 살짝 바꿔보면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감이 심하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간을 도와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아침에 기운이 없고 혈압이 낮은 분들은 꿀 한 티스푼을 넣어보세요. 천연 포도당이 더해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에너지를 바로 공급해줍니다. 손발이 차고 늘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이렇게 레몬, 꿀, 생강을 번갈아 가며 넣으면 하루하루 다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원하는 균형에 맞춰 맞춤형 소금물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 후가 황금 타이밍입니다. 이때 몸속 순환이 아직 느리고 장도 잠든 상태라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마치 시동을 걸 듯 작동합니다. 마시고 나서 10분 정도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소금물이 혈관을 열고 산소가 온몸에 퍼지며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20분쯤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 위가 이미 부드럽게 깨어 있어서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이 루틴을 7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첫날에는 변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둘째 날엔 아침 붓기가 덜합니다. 셋째 날쯤 되면 속이 편하고 네 번째 날에는 피부톤이 한결 밝아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 질도 좋아집니다. 소금물 한 잔 마셨을 뿐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한 잔이 몸의 순환 회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죠. 첫째,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잔 마신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트륨 과잉으로 탈수나 혈압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제염은 절대 금지입니다. 미네랄이 없는 소금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사용하세요. 넷째, 짠맛은 혀끝에서 살짝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짜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급하게 마시지 말고 따뜻한 차를 마시듯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이 자극 없이 깨어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습관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혈압이 150을 넘고 밤마다 다리가 붓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소변량이 늘고 다리 붓기가 빠졌어요. 2주쯤 지나자 혈압이 130대로 내려가고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혈압 관리가 아주 안정적이다는 칭찬을 들으셨대요. 또 경남 진주의 68세 박 선생님은 공복 혈당이 150을 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 소금물 습관을 10일간 실천했더니 혈당이 110으로 내려갔고 오후에 졸림과 피로가 줄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생활 습관만으로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부산의 75세 이모님은 아침 소금물에 레몬 몇 방울을 넣어 마셨습니다. 3주 만에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어요. 변비가 없어지고 다리 붓기도 덜해졌어요. 이분은 지금도 1년째 꾸준히 실천 중이에요. 세 분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 마셔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매일 아침 한 잔의 루틴을 지켜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일입니다. 피가 돌고 장이 움직이고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고 세포가 깨어나면서 몸 전체가 새롭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몸의 리셋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 좋은 소금 한 꼬집. 그 한 잔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뱃살과 붓기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의 작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7일 소금물 아침 루틴 챌린지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셔보세요. 첫날은 그냥 물맛을 느끼며 마시고, 둘째 날엔 스트레칭을 더하고, 셋째 날엔 레몬을 추가해보고, 넷째 날엔 꿀을 넣어보세요. 다섯째 날엔 생강을 넣어 순환을 느껴보고, 여섯째 날엔 몸의 변화를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내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붓기가, 어떤 분은 변비가, 어떤 분은 피로가 사라질 겁니다. 이건 약도 유행도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아유르베다에서도 동의보감에서도 아침 소금물, 세정법은 몸의 순환을 여는 최고의 자연요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원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전해질 균형이 바로 건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일 아침 그 한 잔으로 몸의 회로를 켜세요. 오늘도 건강이야기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새로워질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주세요. 첫날부터 화장실이 달라졌어요. 붓기가 빠졌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그 한 잔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